우리가 그 추세를 볼 때, 그 추세라는 것은 이제 하루 이틀에 생기는 건 아니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볼 때, 일봉도 보지만은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냐, 하락하고 있는 추세냐, 그걸 판별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경우는 뭐 매매 시점을 좀 잘못 잡아서 고가의 주식을 사더라도 다시 그 위에 또 상승가를 만들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일이 없죠. 반면에 하락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물타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손실이 더 커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그 현재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면 빨리 매도를 하고 다시 상승 추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파동이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는 상승을 한 5번 정도 하고 또 3번 정도 하락하고 또 5번 상승하고 3번 정도 하락하고 이렇게 파동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승 5파, 하락 3파 이것을 이제 하나의 사이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초기에 어떤 상승을 첫 번째 가져오고요. 그거를 1파로 보고요. 이때는 이제 선도적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승 파동을 또 만드는데 이때는 2파라 해서 이익 실현 단계가 되겠습니다. 3파가 되면은 여러 대중들이 참여해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4파가 될 때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부터는요. 그다음 마지막에 5파는 이제 천정을 만들고 거품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의 5파동이 끝나면 이제 다시 하락 추세의 3파동이 된다는 것이죠. 하락 추세는 A파동, B파동, C파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A파동은 하락의 시작이 A파동입니다. 이때는 이익 실현이 일어나고요. B파는 너무 하락하게 되면 일시적인 이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C파에서는 본격 하락이 되고 투매와 공포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동을 어디까지를 하나의 파동으로 볼 것이냐, 그것을 이제 정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봉우리하고 골짜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이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의 모양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 봉우리하고 골짜기, 봉우리하고 골짜기, 봉우리 골짜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 3파동이 되겠습니다. 또 하락 추세인 경우에 이렇게 고점을 이어보면 이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저점이 높아지고 하락할 때는 고점이 낮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봉우리 골짜기를 하나를 만드니까 이것도 역시 하락 3파동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저점끼리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 이럴 때는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저점을 이 이은 선에서 이탈을 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죠? 요거는 좀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돼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고점이 이제 두 군데밖에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선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것도 되는데 요것도 여기서 한 파동, 요거를 합쳐서 두 파동, 세 파동 이렇게 해서 하락 3파가 형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동의 시작은 주가 이전의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명확히 돌파하면 새로운 파동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다음에 이 고점보다가 이 고점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럼 하나의 파동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 하락 추세선 또는 상승 추세선을 돌파할 때 1파 또는 A파가 시작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파, 3파, 5파는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늘 때는 1, 3, 5에서 거래량이 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3파에서 거래량이 이제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끝은 상승 5파가 완료된 다음에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A파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 C파가 종료 다음에 다시 상승이 시작하면 새로운 1파가 형성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5파 또는 C파가 61.8 또는 100% 비율에 도달하면 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요런 이제 그 주가 차트가 있어요. 이거 이제 파동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볼 때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이어보는 거죠. 그죠? 하락할 때는 고점을 이으라 하고 상승할 때는 저점을 이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이어보면은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고점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하락 3파동을 만들고요. 다시 상승파를 형성하게 되겠는데 이 상승파에서는 저점을 이으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는 거죠. 그죠? 이어보면 여기서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소파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거는 이 직선을 이탈해 버렸잖아요. 이탈하면서 소파동 하나 만들고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요거를 또 하나의 어떤 이 상승파로 봐야 됩니다. 요 부분은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상승파로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락 3파동, 상승 5파동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한번 하락을 했죠. 그럼 여기서 한번 하락, 한번 하락, 한번 하락 하면서 반등을 시작했죠.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하나의 파동으로 볼 거냐는 거지. 그죠? 이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봐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어떤 반등이 크게 안 일어났거든요.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를 하나의 파동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하나의 그 그래프로 봉우리하고 골짜기를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락 1파동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2파동을 만들고 다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3파동을 만드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락 5파동이 아니고 하락 3파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파동을 그려보면 이게 현재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언제쯤에 이게 매수로 참여해야 될 건지 그걸 알 수가 있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상승 1파동에서 참여를 하고 근데 상승 1파동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상승 3파동 정도에서 들어가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이제 하락 1파동에서 매도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해석이라는 게 이제 그래프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참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매우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파동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